검색 요정입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그동안 화면 따로, 영상 따로, 음성 따로 하면서 고생을 했었네요. 뉴스 기사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테레비까지는 제가 얼굴이 안 돼서 나가지 못하고 뉴스 기사라도 좀 나갔으면 했는데 저를 다룬 건 아니고요. 제가 코멘트를 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중앙일보 영자신문 쪽에서 연락이 와서 검색시장 관련된 코멘트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해서 두루두루 꽤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지난 14일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이 내용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영자신문이라 제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영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좀 눈이 침침하고 이럴 수가 있어서 한글로 이렇게 파파고로 바꿨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이버가 구글에 밀리고 있다. 왜 그럴까? 라는 것을 다룬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고요. 러시아는 얀덱스, 중국은 바이두가 넘버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나라들, 북한도 있네요. 이거를 빼고는 구글이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오히려 구글이 처음 시작된 미국보다도 유럽 쪽에 가면 점유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90%가 넘고요. 자,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가 별로 없고 사용자한테 부담도 없고 결과는 더 정확하고 미니멀리즘 접근법 이거는 해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네이버 같은 포털도 그 나름의 활용도와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와 구글을 1대1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구글은 말 그대로 검색을 하기 위해 우리가 방문을 하는 곳이고요. 네이버는 포털입니다. 뉴스도 보고 웹툰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 마켓플레이스 같은 곳이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직접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검색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네이버가 2016년 85% 거의 86%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가 2021년에 53%까지 내려앉았고 구글은 41%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음이 주저앉은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은 검색 시장에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과연 50% 초반까지 내려앉고 구글이 40%대까지 올라왔느냐? 사실 이 네이버와 구글의 점유율을 판단하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만 기준이 애매합니다. 인터넷에서의 점유율이란 걸 사용자 수로 보기도 하고요. 페이지 뷰로 보기도 합니다. 검색 같은 경우는 서치 쿼리로 보기도 하죠. 야후가 여전히 세계 2위의 검색 엔진이라고 했던 2009년, 2010년 이즈음에 검색량만으로는 이미 유튜브가 세계 2위의 검색 엔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비율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딱 봐도 페이지 뷰는 아닌 것 같죠. 서치 쿼리도 제가 광고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구글이 이렇게까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는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네이버만 쓰는 사람이 있다거나 구글만 쓰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를 쓰다가 구글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구글을 쓰고 어떤 때는 네이버를 쓰기도 합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가 시장을 완전히 잃고 구글에 뺏겼다라고 보기보다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네이버도 쓰고 있지만 어느 목적으로 구글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와 구글 모두 숫자 확인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기준도 애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을 잃었다는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을 테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검색 쿼리라든가 내부에서 의미를 두는 숫자에서는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 확인을 거부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무급질이라고는 이거는 이제 무료 오가닉 리절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업무 관련 부분에서 구글 쪽으로 눈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발크의 브랜든리 대표는 제가 이거 서울과 시드니 회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찾기 시작한 게 2010년 전후 정도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인터넷 활용 그렇게 사람들이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도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디지털 관련된 업무를 맡기 시작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비즈니스로 넘어온 게 2009년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정말로 인터넷 활용도가 낮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때 지금의 이제 제 나이가 되는 이제 40대 후반의 사람들,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인터넷 잘 못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네이버가 확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게 그 지식 검색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뭐 네이버 자체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럼 전지현을 써서 광고 캠페인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상당히 유용한 우리한테 이제 지식 창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정보를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네이버는 점점 더 네이버 내부의 정보, 블로그라든가 카페 이런 쪽으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왜 네이버만 갖고도 충분했냐면, 다른 나라들이라고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컨텐츠 환경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에 처음 넘어와서 업무 관련된 이제 새로 접하는 정보들을 찾아볼 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이 이제 호텔을 짓는 일이라서 그 전에 광고 쪽에 있었던 저한테는 완전히 생경한 업무들이 많았었습니다. 재무적인 지식도 쌓았어야 했고요. 찾을 데가 없었습니다. 뭐 그때는 구글이고 네이버고 뭐 비슷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구글도 아니었죠. 저 처음에 일할 때는 라이코스 이런 거, 알타비스타 이런 거 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글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뭐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친숙함도 많이 좋아진 편이고요. 업무 관련돼서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이트라던가 해외 이런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네이버가 거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그나마 부족하다고 해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이버가 웹 검색 관련되어 한번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원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DVD 관련된 상품을 조회하려고 하면 그 DVD를 팔고 있는 그 사이트보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서 그 DVD 그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 할인 프로모션 이걸 소개하는 글들이 더 우선시 돼서 나왔고요. 외부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선시 안 될 뿐더러 아예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뭐 검색을 개선하겠다, 알고리즘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지요. 뭐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자사 제품군에 가두기 위한 자체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향하는 측면이 강하다. 네이버가 정말 폐쇄적이라고 느꼈던 제가 그 경험이 있는데요. 트위터가 좀 더 먼저 들어왔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중에 김연아가 쓰면서 갑자기 한순간에 트위터 유저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네이버에서는 역시 스타트업을 인수했던 미투데이라는 것을 런칭을 합니다. 굉장히 급하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 점점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었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공유하는 공유 버튼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개발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버튼들은 이미 온라인상에 널려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미투데이 쪽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데 네이버가 정말 멍청한 게 뭐냐면, 미투데이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사에 굉장히 이미 자리를 잡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카페와 블로그인데요. 컨텐츠라는 거는 외부에 일리 넘어올 수 있는 경로가, 터치 포인트가 더 많을수록 컨텐츠 사용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제 유튜브도요, 제 주변 분들이 공유를 해줬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미투데이를 키우기 위해서 블로그 카페라는 자신의 컨텐츠 플랫폼들이 미투데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는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DNA 내에는 폐쇄성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거를 검색하면 이 뒤에 해석이 좀 이제 팝하고서 어색하게 됐는데요. 비교하면 그겁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연구 논문이나 이런 것들, 뉴스 이런 조금 더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 화면에서는 블로거 섹션들이 나온다, 제일 위에 나온다 라는 것이죠. 블로거 섹션이 이것을 검색한 사람한테 가장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네이버와 구글의 가치의 차이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외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조금 표현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한다기보다는 첫째는 제대로 크롤링 못 해옵니다. 네이버는 크롤러가 상당히 약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뭐 지금은 뷰라는 거로 섹션이 개편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뷰 내에는 네이버 컨텐츠들이 나오고요. 외부 웹사이트 검색 결과들은 다른 영역에 보여집니다. 예전에 웹사이트 영역이라는 게 존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주요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굉장히 밑에 쪽에
이 긴 네이버의 검색 결과 화면의 밑에 쪽에 혹은 아예 일면에 웹사이트 검색 결과 화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사용자들이 외부의 웹사이트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네이버가 크롤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약점이라서 그거 한 축, 또 자사 플랫폼 내에 블로그, 카페 같은 자사 컨텐츠를 프로모트하기 위해서 그것도 한 축,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웹 검색 영역을 천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얘기도 네이버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지를 색인화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뭐 금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지하고 풀고하고 옵션으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컨텐츠 채널들, 블로그, 카페가 굉장히 검색 엔진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인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에서는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뭐 도서 디자이너의 구글이 조금 더 유용하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요. 이 씨는 저일까요? 아, 예, 제가 맞는 것 같네요. 뭐 하면 검색하면 이제 네이버는 이만큼의 광고가 나옵니다. 파워링크 나오죠. 그 위에 브랜드 검색도 있죠. 쇼핑 검색 나오죠. 비지 채널 나오죠. 또 블로그 컨텐츠를 돈 받고 노출시켜주는 파워 컨텐츠라고 또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오가닉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용자는 이만큼의 광고 여행을 떠나야 하는 겁니다. 스크롤 몇 번씩 하면서. 하지만 구글은 최대 4개까지의 광고만 보여줍니다. 굉장히 오래된 구글의 원칙인데요. 예전에는, 지금 구글도 바뀌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상단에 3개, 그리고 오른쪽에 광고들이 나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 결과 화면의 한 화면은 10개의 컨텐츠로 구성이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화면에서 광고의 영역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부의 원칙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3개 나왔던 거고요. 오른쪽 섹션을 없애면서 이제 광고가 4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사용자 경험 같은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광고의 영역은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뭐 실제로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검색 엔진처럼 활용을 합니다. 맛집을 찾고 뭐 이렇게 옷을 찾고 할 때, 음식 조리법이나 제품 리뷰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가 포털에 의존하고 블로그라던가 카페에서 봤었던 how to 또는 리뷰 같은 것들이 주로 있었죠. 이런 정보들을 다른 소셜미디어 채널들에서 검색 역할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자 수 기준으로는 3위까지 내려앉았다고 하고요. 동영상은 유튜브가 어마어마하죠. 자, 동영상 관련돼서 제가 네이버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예전에 한석숙 대표님께서 뭐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예, 뭐 이건데요. 이제 2년 전이네요, 벌써. 동영상을 강화하겠다. 이때가 유튜브가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한국 시장을 다 먹으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뭐 역차별 이슈도 있었고요. 네이버는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었죠. 네이버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사업 발표를 하면서 동영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강화한다고 하면 유튜브를 잡겠다는 거로 보여지지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후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걸 보면 사실상 핵심 기능은 블로거들이 동영상을 편집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것들이 검색 결과 화면에도 노출이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블로거가 블로거를 쓸 때 유튜브 컨텐츠는요, 그 자체로 완전한 정보가 아닙니다. 조금조금의 우리가 사진을 넣는 것처럼 자기의 이만큼의 컨텐츠에서 섹션을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지 유튜브하고 같은 방식으로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블로거가 글도 이만큼 쓰는데 이 안에 들어갈 동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는 유튜브 같은 컨텐츠를 만들까요? 아닙니다. 그 정보들이 네이버 검색 결과들에 나와 봐야 하우투라든가 리뷰를 궁금해하는 사용자들에게는 단편적인 정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이버가 사업 발표를 하면서 한성숙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것마다 이게 진짜 개선을 할 수 있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대외적으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거의 매번 듭니다. 실제로 2009년 1월에 저 발표가 나고 나서 지금 2021년 3월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느끼는 네이버 동영상 전략의 변화라든가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CEO도 앞에 보니까 더 CEO니까 저 같은데 이런 얘기도 했었나요? 네이버는 검색 결과 화면을 자기 내부의 서비스들로 연결시키려 하는 반면 구글은
그 검색 사용자가 원래 갖고 있던 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저런 심도 깊은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인가?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달았던 기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네이버에 대한 얘기를 좀 편하게 드렸고요. 이 이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이버에선 상당히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뭐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테고, 네이버가 가장 불편해할 수도 있는 알고리즘의 조작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런 얘기는 전혀 언급도 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 저 역시도 네이버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웹툰도 보고요. 뭐 일상생활 검색 간단한 거 할 때는 네이버가 정말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일로 따져서 네이버하고 안 좋은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네이버 회사 자체라고 하긴 뭐하지만 네이버에 근무하는 개별 직원으로부터 15년도 더 전인데 같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사업 자체를 도둑맞은 적도 있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네이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얘기하고 있던 서비스가 딱 런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이번은 죄송하게 그렇게 됐고 다음에 또 좋은 제안을 주시면 자기가 뭐 본부장님이라고 했나 부사장님이라고 했나 누구 직접 미팅을 하게 해드리겠다고 그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누구나 아시는 요 회사를 모시고 제가 네이버에 이 검색 광고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제 에이펙 총괄을 일본에서 해서 일본 분들이 왔었는데요. 제가 미팅을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다른 미팅이 있어서. 그리고 그때 제가 좀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좀 점잖지 못하고 그래서 늦게 들어갔더니 아마도 그 네이버 직원분은 저도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션을 진행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SEO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SEO가 안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쉬는 시간에 명함을 교환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 때 바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정정할 게 있습니다 하고 말을 살짝 바꾸더라고요. 뭐 네이버 망해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래도 네이버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검색에 대해서만은 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서의 본질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넘버원 검색 엔진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사의 링크는 제가 밑에 영상 설명 쪽에 넣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뉴스에 나온 검색 요정이었습니다.